싱가포르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뭐 간이 사업자처럼 솔 프로파이터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외국인한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솔 프로파이터를 하셨을 경우에는 회사 운영비나 아니면은 등록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어카운팅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신고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그게 사업이 잘 되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개인소득세였을 때는 25%까지 납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조금 안 돼서 파산이 되고 채권자들이 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의 리스크가 저의 개인 재산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콘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청구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법인을 세웠습니다. 제가 1,000불짜리 법인을 세웠을 경우에는 그 1,000불짜리 자본금에 있어서만 채권자들이 청구할 수 있고요. 제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법인 유지 측면에서는 솔 프로파이터가 저렴은 하겠지만은 자기 유지, 그래서 리스크를 제한시키는 데 있어서는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1년에 뭐 1,000만 원 미만이다. 그럼 법인을 설립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 유지비는 거의 한 1,000만 원이 나갈 거기 때문에 하고 나면 몇백만 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시면은 그냥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더 아이디어를 굳건히 만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싱가포르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솔 프로파이터라고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실 수 있죠. 뭐 Q10이나 아니면 라자다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판매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올 때도 세관에서 무역업자 등록을 해야 무역업 계정을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역업 계정을 만드실 때는 필요한 게 법인 계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신 다음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법인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라고 해서 사업 목적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역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예쁜 컨택트 렌즈가 있어서 싱가포르에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업 목적을 굳이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을 하실 거니까 무역업 등록은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무역업 등록은 커스텀 사이트에서 가능하시고요. 그 등록을 하신 다음에 무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해외 송금이 조금 더 편리하다는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투자 신고를 매번 해야 되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해외 지분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해외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하실 때는 그냥 편리하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송금액 제한 없이 다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만약 100억, 400억 이렇게 크게 하실 때는 당연히 그 자금 세탁이 연루가 된다고 은행에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보이스나 아니면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참 좋은 게 개인소득세거든요. 이제 제 여동생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국민연금 그리고서 건강보험 빼고 나면은 남는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먼저 떼지 않고 전액을 저희가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초 2만 불에 있어서는 0%로 전액 공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와 그리고 개인소득세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17%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되셨을 때 이제 17%를 넘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셨으면 이제 이거를 월급을 법인소득세로 받아야 되냐, 아니면 법인 배당으로 받아야 되냐, 아니면은 이거를 월급으로 받아야 되냐라는 이제 갈등이 생기긴 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소득세가 이제 18%가 되고 법인으로 해서 법인세가 17%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법인 배당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한 3억, 2억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월급을 자기 월급 개인소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인을 세우셔서 그 법인으로 월급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법인의 배당금으로 소득을 받게 됩니다. 따로 그렇게 법인을 낼 수 있나요? 네, 그냥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그분이 컨설팅을 하실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매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은 전부 다 온전히 수익으로 갈 거고요. 왜냐면 다른 별다른 코스트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3억 정도 받으신다, 아니면 뭐 2억 이상 받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임원급들이실 텐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회사랑 그거는 좀 내고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근데 원천 징수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비거주자인 분이 싱가포르 내에서 용역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거주자로 있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진기사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려서 싱가포르에서 웨딩 사진의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어요. 그럼 이제 싱가포르에 와서 사진 촬영을 한두 시간 정도 하고 한 10,000불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이 고맙다 라고 이제 10,000불을 줘야 되는데, 저는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지 않죠. 그럼 이제 싱가포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은 나갔죠. 근데 싱가포르 국가는 세금을 청구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원천 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제가 이렇게 용역을 제공을 하면은 그 용역 대가에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해외로 돈이 나갈 때 원천 징수합니다. 이거 가지고 위도우딩 텍스라고 하고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자 아니면 뭐 커미션, 뭐 로열티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내 이사예요. 지금 법인의 이사로 이제 등재가 되죠, 싱가포르 법인에. 아니면 뭐 제가 대표님의 회사에 이제 이사로 등재가 됐어요, 한국인인데. 그럼 제가 월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EP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연간 단위로 한 번씩 임금을 지불하실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을 주신다. 22%의 원천 징수를 뺀 78%의 급여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가성으로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부가가치세로 보시면 되고요. Goods and Service Tax입니다. 그래서 GST 등록 시 GST가 과세에 해당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두 GST를 징수해서 정부에다 납부해야 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100만 불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GST 등록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가는 뭐 GST가 붙어 있다면, 7%가 붙어 있다면 그 법인은 전부 다 GST 등록업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매입 GST가 있고요, 매출 GST가 있습니다.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건을 사는데 지불한 거고, 매출 GST는 제가 물건을 팔 때 내는 GST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방을 100불에 샀어요. 그럼 거기에 그쪽 판매자가 저에게 7불의 GST를 붙일 겁니다. 그럼 그 7불의 GST를 붙이고 제가 그 가방을 또 클라이언트한테 팔았어요. 200불에요. 그럼 저도 GST를 많이 안 붙이면은 또 저희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14불에 GST를 또 붙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는 7불의 GST를 납부를 했고 여기서는 또 14불의 GST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상계를 시켜서 7불의 GST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GST는 납부는 하는데 GST 등록업체가 아니어서 제가 GST를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매입 GST는 계속 쌓아 올라가는데 매출은 없는 거죠. 그럼 저희가 GST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인들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GST를 등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 2년 동안 그 GST 등록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GST는 한 번 등록을 하시면은 2년 동안 꾸준히 이어가셔야 되고요. 3개월 분기 단위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의료 관련, 교육 관련은 GST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GST를 낸 게 100불이에요. 근데 GST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게 50불밖에 안 돼요. 그랬을 경우는 제가 GST 낸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제가 GST 기업이 아니면은 이거를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GST 등록업체가 되면은 100불은 냈고 100불은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 차익 50불은 다시 IRS로부터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인 운영하는데 난
매출은 별로 안 나오고 메인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환급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인의 매출이 100만 불 이상이 안 되셔도 자발적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지분 이석 방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인을 설립을 하고 A와 B가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각각 50, 50씩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50%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시드도 받고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투자자들도 모아야 되니까 투자자들도 지분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투자자 C와 B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또 50, 50씩 들어와서 총 200의 자본금이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전에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지분은 50%였는데 투자를 받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25% 희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종종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전략적 투자자나 아니면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51% 정도 달라 아니면 자기가 75% 정도 가져가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전략 투자자가 오히려 지분을 희석시켜서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지분이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싱가포르에서 기본적으로 정관에 보면은 자본금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주 결의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 주주 결의는 50%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51이 돼야 됩니다. 50대 50이면은 둘 다 못하고요. 51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51%의 주주가 동의를 하면은 자본금 증자가 가능합니다. 그 49구는 동의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약간 49를 가졌는데 내 지분이 계속 희석이 되고 있구나. 물론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초과가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분이 점점 줄어서 25%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도 방어할 수 있게 회사 정관에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최소 75% 또는 90% 이상의 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회사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 법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왜냐면 처음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회사법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그냥 투자금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있다가 나중에는 회사 안 되면은 자기 지분이 다 희석되고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분 투자가 들어왔죠. 지분 투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계약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연 1억을 만들면은 너의 지분이 1대1이다. 너와 나의 지분이 1대1이다. 너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만든다. 수익을. 그럼 너와 나의 지분은 저는 25%, 투자는 75%. 근데 제가 수익을 못 만들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의 지분 10%, 투자자의 지분 90%. 이런 조약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를 자본금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계약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아쉽지만은 싱가포르가 마켓이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인구도 600만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구매력, 퍼체이싱 파워가 크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마켓 파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물량으로 해서 진출하신다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싱가포르 교두부로 해서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실 분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지사를 이제 설립하고 싱가포르 이제 홀딩 컴퍼니로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래서 용역을 제공하신 법인들은 여기다가 지주회사를 설립하시고 지분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되는 배당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보금을 두시고 사업을 확장하실 때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주회사 말고도
무역을 하셨을 경우에 제3자 무역이나 아니면 뭐 상강 무역을 하시는 분들도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하시면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해외 송금에서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개 무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고요. 싱가포르가 사법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개인 사업자한테 부담이 안 되는 건 초기 자금이 적은 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뭐 아마존이나 큐첸, 라자다, 쇼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무역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들은.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수입을 해서 싱가포르나 아니면 동남아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쇼피를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쇼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전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시고 쇼피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판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다 전달 못 드리고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데 직접 저희 사무실에 오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인터뷰도 저한테 요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